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5G 폰에서 힘을 못쓰는 삼성전자 글로벌 4위의 그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스마트폰 제조사죠. 이 회사가 5G 폰에서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글로벌 4위에 그쳤다고 하는데 글로벌 판매량으로 보면 지금 세계 1위예요. 1위임에도 불구하고 5G 스마트폰만 따로 떼어서 보면 지금 4위에 그쳤다라는 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5G 폰에서 힘을 못 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의 애플, 중국의 업체들의 공세에 밀려서 4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4분기에 5위에 그친 것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밀려서 지금 4위에 그친 거죠. 1위는 당연히 애플입니다. 애플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중국에서는 한 10% 수준의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6월 17일에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가 지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 17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을 출하하면서 세계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1분기 4040만 대의 5G 스마트폰을 출하한 애플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1년 1분기 제조사별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1위 애플, 2위 오포, 3위 비보, 4위 삼성전자, 5위 샤오미입니다. 지금 오포와 비보와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스마트폰의 증가량, 그것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죠. 오포, 비보, 샤오미로 알려지고 있는 3총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에 밀려서 지금 4위로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 4분기의 제조사별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애플, 오포, 비보, 샤오미, 삼성 순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위에서 지금 4위로 올라섰다. 그래서 5G 스마트폰 순위만 보면 1분기에 샤오미를 누르고 전분기 5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지금 SA는 삼성전자가 올 1분기 갤럭시 S21 시리즈 등 5G 신모델로 선전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하가 이제 잠깐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5G 스마트폰의 점유율 자체가 떨어졌어요. 1분기에.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내용이 왜 삼성전자는 5G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이유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의 고전입니다. 올해 중국 5G 스마트폰의 예상 수요자 4억 명대예요. 이는 지난해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5G 통신망을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중국 내에서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인 동시에 여전히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은 거의 미미하죠. 1%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것이 삼성전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IT 매체인 시넷은 에릭슨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전 세계 5G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지난해에 2억 2천만 명에서 2.6배가 늘은 5억 8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의 이용자가 4억 4백만 명으로 전 세계의 7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정보통신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 6,300만 대. 올해 중국 시장 역시 글로벌 성장률과 비슷하게 2.5배 성장하는 셈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5G 스마트폰을 지금 생각을 하면 반드시 공략해야 될 대상이 중국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스마트폰 판매량은 여전히 1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스마트폰의 헤게모니가 5G 위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5G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지금 생각, 그리고 여전히 5G의 통신 장비가 계속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 시장이 5G 스마트폰 시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은 반드시 공략해야 될 시장이다. 물론 중국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의 성장 속도가 높기 때문에 유럽이나 동유럽이나 아니면 남미 지역에 이 공략을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만 따로 놓고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근 중국의 데이터 분석기관인 거투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의 중국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3%에 그쳐서 지금 7위에 그쳤다라는 거죠. 전체 5G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4위인데 중국에서 보면 7위로 거의 처참하죠.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웨이가 38.7%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 여전한 화웨이의 그 쏠림 현상이 있어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아너 브랜드를 포기했잖아요. 아너 브랜드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에 38.7%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비보가 14.4%, 오포가 12.9%, 샤오미가 10.4%로 현지 기업들이 지금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보세요. 화웨이가 몰락한다 그렇게 해도 여전한 화웨이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중국 내 영향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흥멍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하면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알아요. 해외 기업인 애플 역시 글로벌 위상에 비해서는 저조하지만 10%의 점유율로 현지 기업들의 뒤를 지금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지금 거웨이에서 발표한 지금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지수예요. 특히 5G에 대해서. 1위가 화웨이, 2위 비보, 3위 오포, 4위 화웨이, 5위 아이폰, 6위가 아너입니다. 그래서 화웨이와 아너를 지금 다 통틀어 보면 거의 50%에 육박해요. 그리고 7위가 삼성, 8위가 리얼미, 9위가 원플러스. 이러한 순서대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삼성을 누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이렇듯 자국의 점유율로 통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스트레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전 세계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은 12.7%로 애플, 오포, 비보에 밀려서 지금 4위를 지금 그쳤죠. 1년 전인 1분기만 해도 34.6%로 1위에 올라섰던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애플이 그때 당시에 5G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1위였다라는 거죠. 애플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중국 업체들인 오포, 비보, 샤오미 이 회사들이 발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완전히 꼬그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의 열세, 이것은 가면 갈수록 고질적인 약점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 2013년도만 해도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20% 가까웠어요. 그렇지만 사드 논란, 그리고 중국 소비자의 불매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 오포, 비고, 샤오미의 약진 겹치면서 점유율이 0%로 급락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4G에서 5G로 빠르게 전환이 되어 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렇다 할 점유율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1분기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 1분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플은 5G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어요. 0%. 그리고 오포와 같은 경우는 7.1%에서 16.1%로, 비보와 같은 경우는 10.8%에서 14.5%로, 삼성전자가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샤오미는 늘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 오포, 비보, 샤오미, 애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넥스트 스텝이 뭐냐,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가성비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프리미엄 전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가성비 전략을 택해야 된다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런 전략으로 올해 하반기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죠. 오는 8월에 출시되는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와 같은 경우는 시리즈 최초로 100만원대인 190만원대로 출시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200만원대 수준이었죠.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3와 같은 경우도 전작인 160만원보다 저렴한 120만원대의 출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출시될 갤럭시 S21 FE 펜 에디션과 같은 경우는 100만원대 프리미엄급에서 가까운 성능을 지니면서도 가격은 80만원대로 낮아진 매스 프리미엄 제품을 준비하고 있죠. 보급형 라인인 갤럭시 A 시리즈도 최근 5G 모델을 출시하면서 40만원대인 갤럭시 A42, 그리고 30만원대인 갤럭시 A33 그리고 20만원대인 A22로 출고가를 잇따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4 시리즈는 40만원대, 3 시리즈는 30만원대, 2 시리즈는 지금 20만원대로 출고가가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 관계자도 프리미엄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에서부터 중저가까지 제품군을 촘촘하게 나누어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글로벌 시장 전략을, 이것도 중국도 같이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장하고 있는 5G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올 1분기 전 세계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 3,570만 대로 직전 분기인 4분기보다 6%가 지금 늘었습니다. 올해 연간 글로벌 5G 스마트폰 출하량도 6억 2,4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SA는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2억 6,900만 대였어요. 거의 한 2.6배 가까운 급성장한 수치이죠. 이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글로벌 5G 스마트폰 벤더 쉬먼트라고 해서 지금 출하량이에요. 출하량. 애플과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오면서 이 출하량이 줄었죠. 출하량이 줄은 가장 큰 원인은 신제품 효과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이고, 오포, 비보,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꽤 많이 올랐어요. 샤오미.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제품 효과 때문에 꽤 올랐다라는 것을 일단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는 것은 글로벌 5G 스마트폰 벤더 쉬먼트라고 그래서 이거 2020년 4분기와 2021년 4분기 이것을 비교해 놓은 건데 전체적인 점유율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 위에는 증감률이고요. 밑에는 지금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현재 작년 4분기와 같은 경우는 7.4%의 점유율이었던 것이 12.5%로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지금 현상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더욱더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삼성전자는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 가장 큰 배경은 중국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반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으로 보면 돼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우위를 가지고 있고 화웨이는 몰락했고 샤오미가 부지런히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유럽 5G 스마트폰 시장 열리죠. 그리고 중남미 5G 스마트폰 시장 열립니다. 이곳에서의 선전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따라서 지금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의 변동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내용을 나중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